생각하고,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도 교섭 사례는 정말로 소중한 테마다. 할 게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테마다. 이런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장, 상고 한국인의 활동 영역에 관한 고민인데요. 이 부분을 특별히 거론하고자 하는 까닭은 많은 연구자들이 거의 다 느끼는 상황인데요. 늘 어떤 강단 학계라든지 주로 어떤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한반도 내에 자기도 모르게 국한에서 역사를 바라보려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우리가 우리 한국사 어쩌고 할 때는 우리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인과관계를 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다시 민족의 어떤 아픔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를테면 동북공정이라든지 이런 얘기할 때는 갑자기 우리의 두뇌가 바뀌죠. 굉장히 놀래버립니다. 뭐냐면은 평상시에 쭉 한반도 내로 이렇게 익숙하게 젖어있던 어떤 역사 인식 태도가 그때는 갑자기 이 두뇌가 폭발할 지경으로 확장되면서 그렇지 우리 고조선 이적 깜빡했지 맞아 하면서 그때는 만주부터 시작해서 혹자는 저 동진하에 인도진화 반도까지 몽땅 생각하면서 민족의 어떤 아픔을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연구자들은 불가피하게 이중적인 관점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 여기 차트에 세 분 해놨죠. 왼쪽은 한반도 내외, 한반도 내 쪽에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바깥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 가장 오른쪽은 한반도 내의 관점이죠. 근데 주로 굉장히 섭섭한 얘기지만은 대다수의 강단 연구자들은 맨 우측처럼 평상시에 한반도 내에서만 한국사의 시공간을 생각하려는 그런 어떤 관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건대 우리는 늘 한반도 내외를 병행하는 껴안는 그러한 굉장히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사실 힘들죠.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써 있는 그림을 해놨죠.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한반도 내의 역사성의 엄존이라고 써놓은 그 아래 보면은 충북 단양의 금굴 유적지를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대다수의 강단학자들이 한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만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전공한 학자들은.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고요. 한국사 하면은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강단 코스를 거쳐가지고 사학과를 나왔다 하면은 금굴 유적을 떠오릅니다. 왜냐면 한국의 구석기 역사는 금굴 유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현재 21세기 교과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보면은 충북 단양의 금굴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구석기 역사는 70만 년 전까지 소급된다. 물론 평양 근처에 승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라든지 구인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북한 학설이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금굴 유적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남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금굴 유적도 북한 유적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아요. 손보기 선생을 비롯해서 웬만한 고학자들이 이미 거론된 사안이고 금굴 유적에 여러 가지 나온 유물로 측정해 볼 때 70만 년 전까지 소급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일본보다 앞섭니다. 중국보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유럽의 구석기 역사에 이 정도면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70만 년 전은 굉장히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흙으로 만든 토용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이 동물인데 이제 돼지냐 또 다른 거냐 이거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BC 5570년경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만주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남한의 역사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개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강원 양양 오살리에서 나온 역시 BC 5000년경에 멧돼지 그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BC 2500년 전. 이거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우기 전이에요. BC 2500년 전이면. 그 지역에 북만주에서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웠든 안 세웠든 그걸 떠나서 우리 경남의 그 울산에는 경북인가요, 울산이? 경남이죠. 경남의 울산에는 이렇게 그 여인 조상이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조상이죠. 자, 사실은 이렇게 우측에 있는 굵직굵직한 이런 유물을 딱 봐도 이거 만주의 그 고조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한반도 내에 있는 유물로도 굉장한 역사를 지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주해서는 안 되죠. 왜? 우리는 주변 세력과 역사 충돌을 지금도 겪고 있죠. 우리가 싸움을 걸지 않아도 저쪽은 계속 싸움을 건단 말이죠. 중국이라든지 남쪽의 일본으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의 상관관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한 내에서 이렇게 형성된 장관 역사에 우리가 착시 현상이랄까요? 거기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왼쪽에 차트를 보면은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가 나오죠. 이 신석기는 지금부터 1만 년 전입니다. BC로 따지면 8,000년 전이죠. 우리 이 한반도 내에 아까 금굴 유적이 구석기 역사인데 그 이후에 펼쳐진 신석기의 유물이 굉장히 많아요. 한반도 자체에도 많고 북만주 그리고 요동 요서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일정한 상관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그 왕검님의 그 어지를 넣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부 공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근대의 모사품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견해가 존재합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단군 왕검의 어진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시원 세력이 어떠한 기후와 어떠한 생활상을 펼쳤을 것인가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차트 속에서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역사가 굉장히 그 한반도 안은 물론이거니와 한반도 밖에까지 광범위하게 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맨 왼쪽에 그 길쭉하게 솟아나 있는 게 몽골 초원에 있는 선돌입니다. 이 선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 있는 돌입니다. 서 있는 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입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입석을 잘 보면은요, 이 사진에는 정확하게